안녕하세요. 마담 방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빙의 프랭크의 사주를 만들어서 리뷰해 보려고 해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My name is Frank. 프랭크는 여섯 번째 아이입니다. A, B, C, D, E, F 여섯 번째라 프랭크이죠. 일간으로 보자면 개수일간으로 숫자 6, 여섯 번째 아이가 맞습니다. 지지로는 묘목, 천간으로는 경금, 축토지장간으로는 자체 금생수를 하고 있는 프랭크는 다쳐도 바로 회복되는 초재생 능력과 뛰어난 신체를 가진 양인 백호 개축일주입니다. 수많은 프랭크들을 죽이고 나서야 미 정보부에서 양성하는 여섯 번째 프랭크가 되었지만 프랭크는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백호 양인 평관격으로 인생의 시작부터 녹록치 않았던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개수와 묘목으로 때때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따라 옥수수밭에 두고 온 프랭크들이 너무나 신경이 쓰입니다. 프랭크는 경술년, 정미월, 개축일에 태어났는데요. 한국인 어머니하고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군 정보부에서 나온 사람이 데려갔다더라고요. 입양 후에는 모든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프랭크는 월주 정미 양인 군인 아버지와 경금으로 노래하는 정인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요. 어느 날 금의 기운이 강한 연간 경술 괴강인 미국에서 온 군인들에게 축술미 사명으로 강제로 입양을 가게 되었고 미토 평간에게 개수가 임묘되면서 입양 후에 프랭크에 대한 모든 기록은 삭제되었습니다. 2018년 무술년에 한국으로 입국한 프랭크는 무료송달 우편물이라는 프랭크의 또 다른 뜻처럼 택배기사로 위장을 합니다. 한국에서의 임무는 은퇴한 한국의 초능력자들과 그들의 이세를 찾아 제거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축술미를 가진 프랭크인이 가능한 일이겠죠? 첫 번째 지령을 확인한 프랭크는 진천에게 향합니다. 큰 빌딩에서 헤라클레스 네트워크라는 간판을 걸고 건강식품 및 기타 상품을 팔고 있는 진천은 멋진 단독 사무실도 갖고 있는 다단계 대표쯤으로 보이는데요. 괴력, 힘을 가진 초능력자인 진천은 괴강 경술 연주입니다. 쇠지에 앉은 괴강 경술 연주는 나름 노련한 초능력자였지만 양인 백호 개축이 가진 축토에 임묘되면서 축술형의 싸움은 그다지 길지 않게 끝이 납니다. Do you have a children? 아이가 있냐고요. 프랭크의 임무에는 이세의 제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진천은 말합니다. nothing이다. 어중간한 새끼야. 이씨. 그렇게 첫 번째 임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곧바로 받은 두 번째 제거 대상은 봉평입니다. 봉평은 전기 능력을 보유한 초능력자인데요. 봉평은 오래된 헌책방을 운영 중으로 경금 진천과는 달리 정화로 음권에서 조용히 지내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라 코드네임 참 재미있어요. 충청도 진천, 강원도 봉평. 진천? 우리를 어떻게 찾았지? 리스트인가? 은퇴자들을 왜? 난 잘 몰라요. 난 시키는 대로만 해요. 당신도 나와 같았죠? 프랭크의 시주는 을묘로 경술, 정미, 개축, 을묘입니다. 미월의 개축 일주는 용신 을목을 시간에 띄우고 식신 제사를 하는데요. 을묘 식신은 경술 연주와 천간으로는 을경합을 하고 지지로는 묘미 삼합을 이루니 프랭크의 식신은 연주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정화를 가진 일렉트릭맨 봉평은 전기가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는데요. 미리 알고 있던 프랭크가 차단기를 내려 힘을 못 쓰게 합니다. 그렇다고 미토 관대에 앉은 정화가 몸을 사릴 일은 없겠죠. 일렉트릭맨 봉평은 라디오에 쓰던 건전지로 마지막 전투를 해보지만 역시나 역부족으로 그날의 기억을 건전지에 남기고 아들의 사진을 지우면서 프랭크에게 딜리트가 됩니다. 프랭크는 타버려서 어느 학교인지만 알 수 있는 아들의 사진을 들고 헌책방을 불태워버리고는 가버리는데요. 개수와 정화는 서로를 임묘시키는 토를 갖고 있었지만 충미충으로 건전지 하나만 갖고 하는 불리한 싸움은 개축 프랭크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대운을 보면요.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으로 흐르고 이 대운으로 순행합니다. 2018년 무술년은 임자대운 안에 있는데요. 천간 술토에서 올라온 무토와
무게 합을 하니 어릴 적 입양되었던 미국 정보부에서 역할이 주어졌네요. 양인 임자를 상대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세 번째 임무가 주어지면서 천둥번개에 비바람이 심한 어느 날 밤 프랭크는 나주에게로 향합니다. 영업 끝났어요. 머리를 자를 수 있나요? 머리를 자르겠다며 들어온 프랭크는 머리를 감겨주는 나주에게 묻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말로 그게 뭐예요? 그 child? 예? 아이 말고 son and daughter. 자식요. 자식? 자식. 아들, 딸을 합쳐서 자식이라고 해요. 그 자식 있나요? 저요? 궁금해서요. 프라이버시예요. 그럼 이 헤어살롱 비즈니스는 왜 이 동네에서 해요? 그게 무슨? 혹시 자식이 정원고등학교에 다니나요? 자식이 있냐고 물었던 프랭크에게 자식이 있냐고 물었지? 라며 바주카포를 날려보지만 투시력이 있던 그녀라도 불이 꺼진 상태에서 프랭크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랭크는 을묘로 헤어살롱을 하고 있는 나주를 제압하며 다시 한번 물어요. 대답해. 자식이 어딨는지 말해. 나주는 대답 대신 가위를 휘둘러 보지만 결국 프랭크에게 딜리트 당하는데요. 너 어중간해. 구룡포가 널 죽일 거야. 을묘는 개축이 품고 있는 신금에 꺾이고야 맙니다. 프랭크는 가족 사진을 보며 말해요. 당신 자식이 있으면 장례식에 오겠지. 을묘는 역시 다산의 상징입니다. 나주의 장례식을 찾아간 프랭크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청년을 마주했는데요. 교포냐고 묻는 아들에게 입양하라고 하자 아들은 그제서 프랭크가 온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말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희 모두가 어머니가 거두신 고아들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친딸이 한 명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저희랑 딸이랑 전혀 차별 안 하셨어요. 같은 옷 입히고 같은 음식 먹이고 같은 학교 보내고 모두 함께였죠. 근데 그 딸이 이미 10년 전에 고등학교 때 병으로 죽었어요. Was she a good mother? 프랭크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프랭크는 봉평이 아들의 사진을 태웠던 것과 나주에게 입양한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을 감춘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당신들은 자식을 숨기려고 해. Why? 사실 어린 프랭크에게도 사랑하는 정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경금 정인 엄마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린 프랭크는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엄마를 그저 보기만 해도 행복했었죠. 1980년 경신년 프랭크의 12세 무신대운 마지막 해에는 경실 연지의 술토에 세운의 경신금도 대운의 무신도 모두 임묘되면서 축술 및 사명을 합니다. 결국 그 해에 프랭크를 지켜주는 무토 정관도 사랑하는 경금 정인 어머니도 모두 잃게 되었죠. 처절하게 끌려가던 프랭크를 표정 없이 지켜보던 어머니의 모습이 프랭크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마지막 6번째 아이로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정인임에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프랭크는 개축 일주의 일지 축토 안에 경금 정인을 묻어놓고는 정인답게 생각합니다. 내 어머니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렇다고 모종 같은 건 없다고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나주의 장례식장에서 군 마더였던 또 다른 정인 나주의 모습을 확인하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 자해를 하지만 프랭크의 초재생 능력은 상처를 금세 없애버리는데요. 잠시 센티멘탈에 빠져있던 프랭크의 죄책감도 초재생된 걸까요? 프랭크는 다음 지령인 17번 리스트에게로 갑니다. 사실 미어는 의문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의문사마다 등장한 택배차에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 택배차를 타고 프랭크가 미연의 남산 돈가스 집으로 들어옵니다. 프랭크는 왕 돈가스를 시키고 미연은 봉석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카톡을 보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요. 어중간. 그 어중간 뜻이 뭐죠? 내가 이해가 안 가서요. 어중간, 미디움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의 중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17번 리스트를 딜리터 하려고 왔던 프랭크는 국가안전기획부 민차장이 주한미 마크 참사관에게 넣은 압력으로 인해 임무를 보류하고 돈가스 값과 풍경종을 두고 떠나고 미연과 봉석은 화를 면합니다. 즐거운 대화였어요.
여기서 멈출 줄 알았던 지령은 마지막으로 구룡포를 가리키는데요. 구룡포를 제거하기 위해 신선한 치킨을 찾았던 프랭크는 그가 배달을 나갔다는 것을 알아내고 차로 뒤쫓아가 차 사고를 위장해서 그를 처치했는데 딜리트 메시지를 보내고 난 후 다시 재생한 구룡포와 싸움이 납니다. 2018년은 무술년으로 개축 일주의 축술 및 사명에 힘을 보태는데요. 개축 입장에서는 경술 외에 또 다른 무술과의 축술형이 힘에 붙입니다. 여태 만났던 초능력자들과는 다른 무술 구룡포의 괴력과 초재생력에 개축 프랭크는 결국 쓰러지고 마는데요. 프랭크의 을묘 식신이 제사를 해야 하는데 무술의 술토 안에 모두 인묘되었습니다. 을목을 용신으로 식신 제살의 명을 사는 화끈한 백호양인 개축 일주 프랭크의 경술 연주로 보아도 개축 일주로 보아도 공망인 을묘 식신은 구룡포 앞에서 어중간했나 봅니다. 아이가 정원고등학교 다니나? 라는 말을 들은 구룡포에게 프랭크는 딜리트를 당합니다. 프랭크는 초년에 정인이 임묘되면서 정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축술 및 사명을 보냈는데요. 12세 기후 편관 편인 대운을 지나며 금의 나라 미국에서 매우 불운한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나주를 딜리트하고 난 후부터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엄마에 대한 짧지만 강렬한 기억과 미국 정보부에 의해서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훈련받던 혹독한 시절이 겹쳐지면서요. 어린 프랭크는 엄마를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희미한 미소도 짓고 있지만 엄마는 프랭크에게 한 번도 웃어주지를 않는데 무관심과 방임으로 이어진 양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이별이 싫다며 울부짖는 아들의 몸부림에도 꼼짝하지 않았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정인을 가진 프랭크는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미워하는 대신 세상의 모든 엄마, 세상의 모든 부모의 사랑을 부정했던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이해하지만 프랭크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 당신들은 자식을 숨기려고 해. Why? 이상으로 정인을 갖고도 운에 의해서 정인을 써먹지 못했던 프랭크의 사주를 풀어보면서 무빙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무빙의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